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준 온라인 저치 15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씩 멈추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백준 온라인 저치 사이트 직접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보겠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겠죠? 여기서도 보겠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갈 수 있으면은 가고 여기도 보고 갈 수 있으면 여기는 뭐 외통 길이네요. 이게 뭐 길이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더 작은 쪽으로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갔을 것이고, 아래로 내려온 다음부터는 외통이었지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었죠,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까지도 갈 수밖에 없고 여기도 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시가 지금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도 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오른쪽 아래쪽 둘 다 갈 수 있는데, 오른쪽 가는 건 여기서 좀 이따 볼 거고,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부터 가면은 여기부터도 외통이네요.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네요. 결국은 지금 이 예시는 어떻게 한 건가요? 어떤 지점에서 오른쪽 아래, 왼쪽 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금 위쪽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도 안 나왔지만 결국은 위로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숫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로도 이 숫자가 바뀐다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아래나 오른쪽이나 왼쪽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도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각 점에서 네 방향을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갈 수 있으면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카운트를 플러스 1을 해주면 몇 번을 여기에 도착했는지를 갖다가 셀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방법이 시간 안에 계산이 되는 방법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각 점에서 좌우, 상하를 모두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한 그 방식 자체가, 그쵸,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모두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방향을 모두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각 점에서 전부 다 그거를 해야 되죠. 지금 이 경우는 4개고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짠다고 해도 시간 안에 풀리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제한 조건이 가로 세로가 500개씩 가능하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각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잖아요. 4가지 해서 이렇게 뺑뺑뺑뺑뺑,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아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에는 어떻게 되나요? 4에 25만 승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를 계산한 다음에 O 노테이션을 표현했을 때 그 n에다가 어떤 그 주어진 값을 넣었을 때, 만약에 그것이 10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1억 이상이고 10억 이하다 그러면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문제 이름이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 문제로 바뀐 거에 불과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오르막길로 가는 거랑 내리막길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오르막길로 0,0까지 가는 거랑 내리막길로 n,m까지 가는 거나 사실상 같은 문제겠죠. 거꾸로 생각한다고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혹시 최대 유량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최대 유량 문제라고 하기에는 뭔가 캐패시티가 주어지진 않았죠. 길만 있으면 여기 틀릴 수 있는 최대 양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 간선, 여기로 일로 흐르는 게 간선이 최대로 흐를 수 있는 게 1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도 흘릴 수 있고 이렇게도 흘릴 수 있으니까 최대 유량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간선이 2가 될 수 있잖아요. 경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최대 유량 문제라고 보기에도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최대 유량 같지도 않고 뭔가 거꾸로 보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맨 처음에 풀었던 그 방식이 아까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비효율적인 거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일단 풀리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비효율적인 거 있으면 그걸 제거해주면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까 뭐 최대 유량인가 거꾸로 보는 거 이건 일단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자체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렇게 가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걸 쭉쭉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여기서 여기 이 지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봐야 되는 지점은 물론 위에서 왔다는 정보가 있으면 위쪽은 안 보겠지만 아무튼 위쪽도 볼 거고 왼쪽도 볼 거고 아래 또 오른쪽도 다 보겠죠. 그 다음에 일로 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다 보고 진행을 하겠죠. 여기서도 다 이렇게 사방을 다 보면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 때 보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사방을 보면서 일로 왔잖아요. 여기서 일로 왔다가 그쵸? 여기서도 또 사방을 보면서 일로 왔는데 가만 보니까 중복이죠.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여기까지 가는 작업은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이유가 혹시 뭔가 중복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중복된 것을 찾으려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 결국 20에서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가는 연산은 여기서 한번 했으면 여기서 돌아오는 애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이미 계산된 결과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건가요? DP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중복되는 연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니 결국 50 입장에서는 여기에 만약에 정답이 있고 여기에 정답이 있으면은 결국 여기 올려는 건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더한 게 이 결과가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여기 다 네 군데를 다 합쳐야 되는데 여기 위에가 없으니까 위와 왼쪽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다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어떤 점에 대해서 그곳의 결과값은 그곳의 상하 좌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대하여 그 값을 갖다가 더해준 거겠죠. 그러면 컴플렉시티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각 점을 채우면 모든 점을 다 채우면 된다는 거잖아요. 복잡도를 계산하면 오브 nm 결국은 n과 m이 워스트 케이스의 500이니까 한 25만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점에서 상하 좌우에 대하여 갈 수 있으면 그 결과값을 더해주는 방식을 이용을 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DP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디가 먼저 해야 되는지가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방향성이 어떤 방향이 될지를 봐야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하긴 상당히 어렵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다 받았죠?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죠. 이거를 구해라. 결과 테이블도 일단 만들게요. RST 해서 MN이죠. MN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N만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라. 일단 결과값은 여기다 담을 거고 필요한 거는 테이블 필요하겠죠. 테이블 있어야 뭐 계산하는데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M도 있어야겠고 N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0,0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0,0에 대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구현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구현하면 끝나는 거죠. X, Y로 하면 좀 헷갈리는데 P, Q라고 할게요. 차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Y 하면 보통 X가 가로축을 의미하고 P가 Y가 세로축을 의미하니까 뭐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P, Q라고 했는데 Q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이거 의미는 각자 알아서 잘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로 세로 헷갈리지 않게만 잘 쓰시면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그냥 PQ라고 이렇게 그냥 변수명을 썼고요. 자,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어떤 점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0,0에 대해서 계산하라고 한 건데 결국 임의의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점화식을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임의의 점에 대해서 상하 좌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가고 계산해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하 좌우니까 상하 좌우 같은 경우에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뭐 파이썬에서만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이 결국은 상하 좌우를 하려면은 각 경우에 대해서 if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이라고 하라고 해서 달라지나요? 결국은 하는 게 뭐예요? 갈 수 있느냐? 얘가 여기 50 여기서 시작했다. 여기라고 해보면은 아니 여기라고 그냥 해볼게요.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자, 첫 번째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인덱스가 유효하냐를 체크할 거고요. 아래든 위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인덱스가 유효한지를 먼저 체크할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인덱스가 유효하다면 그 값이 내 현재 값보다 작은가. 이게 상하 좌우라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하는 액션이 똑같으니까 저렇게 이제 반복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렉션을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dp는 이제 dx, dy 뭐 이런 것처럼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이만큼 뭐 위로 갈 때, 아래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next p는 현재 p에다가 플러스 dp 이렇게 될 거고 next q는 현재 q에다가 dq 뭐 이렇게 지금 해서 next를 만든 거고요. 만약에 next p와 next q가 범위 안에 있다면 p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np가 next p가 n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그쵸? 아니 n보다 n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인덱스가 유효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값을 봐야겠죠. 테이블에 PQ의 값과 테이블에 NP, NQ의 값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하겠죠. 현재 위치는 PQ예요. 얘가 더 크다면이죠. 클 때만 뭔가 액션을 하잖아요.
있다면 계산을 해라. 여기까지는 그냥 아웃풋 파라미터고 이거는 그냥 상수값 전달해주는 거고 계산해야 되는 위치는 np, nq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은 뭐 다 된 것 같네요. 해줘야 될 건 다 해줬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이제 몇 가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 첫 번째, 탈출 조건 안 해준 게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탈출 조건을 안 해줬죠.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일반적인 제기가 아니죠. 제기를 하면서 DP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면 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하고 처리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해준 게 있죠. 그리고 하나 더. 값을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죠. 지금 값을 이렇게 하면은 RST에는 아무 값도 안 담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제가 미스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RST에 P하고 Q 값을 갖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죠. 결국은 지금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DFS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향까지 계속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가게 되면은 언젠가 지금 제가 여기가 도착하면 탈출 조건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탈출 조건을 써줄게요. 리턴 하기 전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P, Q는 1 이렇게. 왜 1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얘나 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든 여기로 올 수 있는 길은 그냥 문제 다 빼고 이거 위에 있는 거 싹 다 없고 여기도 없다 해볼게요. 그냥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28하고 10 이렇게 두 개만 있다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몇 개예요? 1이죠. 그러니까 1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몇 개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을 갖다가 결국은 가져와서 이렇게 더해줄 거니까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써있는 값을 더해준다니까 계산을 할 때 여기는 그냥 1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탈출 조건도 썼고요. 이제 또 필요한 거는 값이 있다면 굳이 더 이상 계산을 하러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 상황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값이 있다면 근데 여기서가 좀 애매하네요. 값이 있다면이라는 말이 제기적으로 왔으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해놨으니까 이게 0으로 초기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이라면 계산을 해라가 되니까 0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일단 잠깐 돌려볼게요. 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시간 초과가 발생했네요.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틀렸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뭔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진행된 데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문제가 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0이라는 게 의미가 지금 두 가지를 내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게 효율적으로 좀 쓰겠다고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의미를 두 가지를 내포하게 돼요. 0으로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하나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방문을 했는데도 아직 0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에 방문을 했는데도 0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이런 거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거는 제가 좀 효율적으로 짜겠다고 그냥 0을 쓰고 이렇게 쓴 건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결과값을 담는 거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계산, 실행 시간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0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중의적이라는 거죠. 하나는 방문을 안 했다는 뜻, 또 하나는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값이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한 번 여기가 실행이 됐으면 지금 이게 DP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함수 자체를 적게 호출시키는 게, 그러니까 호출했을 때 바로 리턴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를 지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PQ 하나의 점에 대해서. 근데 여기를 또 지나칠 수가 있겠죠. 그냥 아직 여기로 그냥 다 했는데, 밑에를 다 계산을 했는데 여전히 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또 통과하겠죠. 그런 애들이 많다면 이건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RS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리턴을 하고, 마이너스 1이라면 0으로 초기화를 여기서 시켜주는 거죠. 한번 여기를 지나쳤으면 다시는 여기를 지나칠 수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